들리지 않는 비명, 일부 다친 가족. 손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인형인 줄 알았다. 새벽 4시 32분, 동산대학병원 별관 지하 창고에서 청소부 박영숙은 그것을 발견했다. 검은 비닐 사이로 튀어나온 손가락 5개. 손톱은 투명했고 살갗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박영숙은 비닐을 걷어냈다. 그제야 보였다. 아이였다. 신생아.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박영숙의 입에서 새어나온 건 쉰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청소 카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비닐 속 아이는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박영숙은 알았다. 이건 잠이 아니라는 걸. 아이의 몸은 너무 차가웠고 공기는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119. 세 글자를 누르는데 10초가 걸렸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그 사이 박영숙은 다시 아이를 내려다봤다. 비닐 옆에 뭔가 더 있었다.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 인큐베이터 부품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 응고된 붉은 얼룩. 피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박영숙은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동산대학병원 별관 지하 1층 창고.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타자 소리, 무전기 소음, 그 모든 게 그녀를 붙잡아줬다. 그녀는 창고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병원은 잠들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아래에서, 이 어둠 속에서 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걸. 박영숙은 벽에 기댔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제도 여기 왔었다. 어제 새벽 4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지나쳤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창고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다. 누가 놓고 갔단 말인가? 언제? 왜? 그녀의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건 나중의 일이었다. 아이의 손톱 밑에, 작고 투명한 손톱 밑에 까만 흙이 박혀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던 것처럼, 마치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처럼. 그러나 손톱 밑 흙은 진짜였다. 이강현은 새벽 5시 10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경찰차 3대가 이미 별관 앞에 서 있었고 노란 차단선이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겨울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담배 연기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았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곳은 병원의 뒷면이었다. 환자들이 보지 못하는 곳. 깨끗하고 하얀 복도 뒤편에 숨겨진 낡고 어두운 공간. 이강현은 이런 곳을 좋아했다. 진실은 언제나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 창고 앞에 감식반이 모여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이강현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청소부 박영숙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강현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이세요?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을 보여줬다. 박영숙은 신분증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고 쪽을 향해 있었다. 이강현은 물었다. 첫 발견자가 당신입니까? 네. 발견 시각은? 4시 반쯤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청소하러 왔다가. 박영숙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이강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감식 반원 하나가 비켜섰다. 그제야 보였다. 비닐 속 아이. 작은 몸. 파란 입술. 감긴 눈. 이강현은 쪼그리고 앉았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는 아이를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감식 반원이 말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제 새벽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어제 새벽? 네. 시반이나 사후 경직 정도로 봐선 최소 24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강현은 박영숙을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청소는 매일 합니까? 네. 매일 새벽 4시에 와요. 어제도 왔습니까? 네. 이 창고도 청소했습니까?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제는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저 비닐도 아이도. 창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강현은 감식 반원을 봤다. 감식 반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사망 시각과 발견 시각이 맞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누가 옮긴 거겠죠? 이강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아이를 봤다. 손톱 밑 깨진 인큐베이터 부품, 응고된 피, 모든 게 어긋나 있었다. 사망 시각, 발견 장소, 청소부의 증언. 뭔가 정리된 사고는 대개 정리된 게 아니었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무릎을 털었다. 감식 반원에게 말했다. 전부 수거하세요. 비닐, 부품, 혈흔, 전부. 그리고 CCTV 기록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강현은 창고를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다. 박영숙이 물었다. 형사님, 저 아이는 누구예요? 이강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몰랐다. 아직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알아냈다.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어도, 아무리 완벽하게 지워져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났다. 그건 시간 문제였다. 오전 9시. 동산대학병원 이사장실. 서진우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은발은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금태 안경은 햇빛을 반사했다. 양복은 흠 하나 없었다. 그는 왼손으로 볼펜을 돌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그의 뒤편으로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한서윤은 남편 옆 소파에 앉아 있었다. 쪽진 머리, 진주 목걸이,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항상 그랬다. 완벽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등은 곧았다. 미소는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서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장남, 외과 전문의, 단정한 외모,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 고든 자세. 그는 아버지를 닮았다. 겉모습만.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입술은 앙다물어져 있었다. 서민재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차남, 내과 전문의. 형보다 마르고 형보다 작았다. 안경 너머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손톱을 뜯고 있었다. 이미 손톱은 짧게 물어뜯어져 있었지만 그는 계속 뜯었다. 피가 날 때까지. 윤가인은 남편 옆에 앉아 있었다. 서민재의 아내, 차남의 며느리. 그녀는 창백했다. 긴 생머리가 얼굴을 가렸다.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겨울이었지만 실내는 따뜻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긴팔을 입었다.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서진우가 돌아섰다. 볼펜 돌리기가 멈췄다. 그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한 명씩 천천히. 그리고 말했다. 오늘 새벽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회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병원 별관에서 신원불명의 신생아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언론에도 곧 알려질 겁니다. 한서윤의 미소가 깊어졌다. 서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서민재의 손톱 뜯기가 빨라졌다. 윤가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다. 서진우가 계속 말했다. 병원 측 공식 입장은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의 사고입니다. 불법 낙태 시술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서도연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병원과 무관합니까? 서진우의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다. 차갑게. 무슨 뜻이냐? 별관은 우리 병원 건물입니다. 창고는 우리 병원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부인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서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도연이 입을 다물었다. 서진우는 볼펜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왼손으로. 천천히. 경찰이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CCTV 기록, 직원 명단, 출입 기록. 전부 제공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한서윤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연하죠. 우린 피해자예요. 우리 병원이 이용당한 거잖아요. 서진우가 아내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그러나 그 안에 뭔가 흘렀다. 이해, 합의, 공모. 서민재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서진우가 잘라 말했다. 서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손이 아내 윤가희의 손에 닿았다. 그러나 윤가희는 손을 빼냈다. 천천히 조용히. 서민재의 손은 허공에 남았다. 서진우가 다시 창밖을 봤다. 병원 정원이 보였다. 겨울나무들이 서 있었다. 앙상한 가지들. 그는 말했다.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한서윤이 미소 지었다. 서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서민재가 손톱을 뜯었다. 윤가희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목덜미가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멍 하나. 누군가 손가락으로 꽉 쥔 흔적처럼. 회의는 끝났다. 가족들이 일어났다. 서도연이 먼저 나갔다. 서민재와 윤가희가 뒤따랐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손을 잡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마치 타인처럼.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드럽게.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서진우가 아내의 손을 덮었다. 그의 손은 컸고 차가웠다. 당신을 믿소. 저도요. 한서윤이 방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서진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다시 볼펜을 돌렸다. 왼손으로. 빠르게.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는 것처럼.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이강현은 병원 보안실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6대가 벽을 채우고 있었다. 각 모니터엔 병원 곳곳의 모습이 떠 있었다. 로비,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보안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여기가 별관입니다. 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입구, 복도, 계단.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보안 담당자가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재생됐다. 새벽 1시. 별관 입구. 아무도 없었다. 2시.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이강현이 말했다. 빨리 돌리십시오. 화면이 빨라졌다. 2시 30분. 3시.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이강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꺼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안 담당자가 확인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정확히 3시간. 다른 카메라는요? 보안 담당자가 다른 화면을 띄웠다. 복도 카메라, 계단 카메라, 모두 같았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이강현이 물었다. 전기 점검 기록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다른 컴퓨터를 켰다. 파일을 열었다.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날 밤 전기 점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꺼졌다. 네. 이상하네요. 이강현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까만 화면. 3시간의 공백.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이었다. 그는 물었다. CCTV 시스템을 누가 관리합니까? 보안팀입니다. 그런데 메인 서버는 지하 전기실에 있습니다. 전기실은 누가 출입합니까? 카드키가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가족분들과 시설팀만 갖고 계십니다. 이강현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수첩을 꺼냈다. 적었다. 전기실, 카드키, 서진우 가족. 다른 카메라 기록은 정상입니까? 네. 별관 외 다른 구역은 문제 없습니다. 주차장 카메라를 보여주십시오. 같은 시간대에 보안 담당자가 화면을 바꿨다. 주차장. 새벽 2시. 차들이 서 있었다. 직원 주차구역. 빈 공간들. 이강현이 말했다. 이사장 주차구역은 어디입니까? 저기 구석입니다.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다. 이사장 전용이라고 쓰인 표지판. 그 아래 검은색 벤츠. 이강현이 숨을 멈췄다. 차가 있습니다. 네.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새벽 2시 47분입니다. 이강현은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물었다. 차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보안 담당자가 되감기했다. 1시, 12시, 11시, 새벽 1시 32분. 벤츠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이강현이 말했다. 정지하십시오. 화면이 멈췄다. 벤츠. 번호판이 보였다. 이강현이 적었다. 그리고 운전석을 봤다. 창문은 어두웠다. 하지만 실루엣이 보였다. 남자. 은발. 확대할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확대됐다. 화질이 떨어졌다. 하지만 충분했다. 운전석의 남자. 금태 안경. 서진우였다. 이강현은 등을 의자에 기댔다. 생각했다. 서진우는 새벽 1시 반에 병원에 왔다. 차를 주차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갔다. 별관? 전기실? 그 사이 CCTV가 꺼졌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다시 켜졌다. 새벽 5시. 그때쯤 서진우는 떠났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차가 언제 나갔습니까? 보안 담당자가 빨리 감기했다. 3시, 4시, 5시 13분. 벤츠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사해 주십시오. 전부. 알겠습니다. 이강현은 일어섰다. 보안실을 나섰다. 복도는 밝았다.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분주했다. 병원은 평온했다. 겉으로는. 하지만 이강현은 알았다. 이 평온한 표면 아래에 무언가 썩고 있다는 걸.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승강기가 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서진우의 아내 한서윤은 뭐라고 했던가?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그런데 남편은 새벽에 병원 주차장에 있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강현은 나섰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후배 형사. 항공권 기록 확인 좀 해줘. 서진우. 동산대학병원 이사장. 사흘 전부터 어제까지 출국 기록 있나 봐. 잠시 후 답이 왔다. 없습니다, 형사님. 서진우는 한 달째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이강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차갑게. 한서윤이 거짓말을 했다. 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서진우, 한서윤, 사라진 3시간, 죽은 아이, 모든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곧 맞춰질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퍼즐을 완성했다. 오후 2시, 이강현은 병원 의무기록실에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병원 직원 명단,
최근 3개월간 산부인과 진료 기록, 출산 기록. 그는 하나씩 넘겼다. 천천히, 꼼꼼하게. 의무기록사가 옆에 서 있었다. 중년 여성.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불안했다. 형사님, 이게 전부입니다. 최근 석 달간 우리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총 12명입니다.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단을 봤다. 12개 이름, 날짜, 출산 방법, 아기 성별, 모두 정상이었다. 모두 퇴원했다. 그는 물었다. 응급출산은요? 응급실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미등록 출산은요? 의무기록사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병원은 모든 출산을 등록합니다. 법적 의무니까요. 이강현은 서류를 덮었다. 생각했다.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 병원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산부인과 외래 진료 기록. 페이지를 넘겼다. 이름들이 지나갔다. 임신 확인, 정기 검진, 산후관리.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윤가희. 그는 멈췄다. 이 환자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의무기록사가 컴퓨터를 켰다. 검색했다. 화면에 기록이 떴다. 이강현이 읽었다. 환자명 윤가희. 진단명 산후우울증. 첫 진료일 3개월 전. 담당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모교수. 이강현의 눈썹이 올라갔다. 산후우울증? 네. 그런데 출산 기록은 없습니까? 의무기록사가 다시 확인했다.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윤가희 씨는 우리 병원에서 출산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현은 화면을 응시했다. 진료 기록을 읽었다. 환자는 출산 후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호소, 약물 치료 시작, 출산 후. 그럼 출산은 어디서 했단 말인가? 다른 병원 기록을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전원 기록이 있는데. 의무기록사가 다시 검색했다. 고개를 저었다. 전원 기록도 없네요. 이상하네요. 이강현은 수첩에 적었다. 윤가희. 산후우울증. 출산 기록 없음. 그는 물었다. 윤가희가 누구입니까? 서민재 선생님 부인입니다. 차남 며느리시죠. 이강현의 펜이 멈췄다. 서민재. 서진우의 차남. 그럼 윤가희는 이사장의 며느리. 그는 다시 화면을 봤다. 진료 기록. 석 달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치료 중. 약물 복용 중. 상담 치료 병행 중. 담당 교수와 면담이 가능합니까? 연락해 보겠습니다. 의무기록사가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오신답니다. 10분 후 이모 교수가 들어왔다. 50대 남자. 회색 머리, 온화한 인상. 그는 이강현과 악수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강현이 설명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 윤가희의 진료 기록. 출산 기록 없음. 이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가희 씨 기록은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환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사상 필요합니다. 이모 교수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윤가희 씨는 석 달 전 처음 왔습니다. 산후우울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자해시도 이력도 있었고요. 출산은 언제 했습니까? 그건 환자가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마 전이라고만. 유산했다고 했습니다. 유산? 네. 자연유산이었다고.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온 거라고. 이강현이 물었다. 유산 기록은 확인했습니까? 이모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가져오지 않았고요. 저는 우울증 치료만 했습니다. 이강현은 적었다. 유산. 다른 병원. 기록 없음. 모든 게 모호했다. 그는 물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약물에 반응은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환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알고 있습니까? 남편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같이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혼자 옵니다.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모 교수가 나갔다. 의무기록실이 조용해졌다. 이강현은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 회색 구름. 그는 생각했다. 윤가희, 산후 우울증, 유산. 그런데 유산 기록은 없다. 출산 기록도 없다. 그럼 정말 유산했을까? 아니면 출산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했다. 윤가의 대면 신문 필요. 오후 4시. 이강현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소파 2개, 탁자 하나.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문이 열렸다. 윤가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더 창백해 보였다. 긴 생머리는 얼굴을 가렸고 긴팔 블라우스는 손목까지 덮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다. 뒤따라 서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저 앞을 봤다. 손은 무릎 위에 놓였다. 두 사람 사이엔 공간이 있었다. 좁았지만 깊었다. 이강현이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윤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세하게. 윤가희 씨, 출산하신 적 있습니까? 긴 침묵. 윤가희의 손이 떨렸다. 더 심하게. 서민재가 개입했다. 제 아내는 유산했습니다. 반년 전에. 유산 기록이 없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민재가 망설였다. 윤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강현이 그녀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그때 정신이 없어서. 유산은 큰일입니다. 병원 이름도 기억 못하십니까? 윤가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서민재가 다시 개입했다. 형사님, 제 아내는 지금 치료 중입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십시오. 이강현은 서민재를 봤다. 그의 손톱은 짧게 물어뜯어져 있었다. 손가락 끝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이강현이 물었다. 서민재 씨, 부인의 유산을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저는 당직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장모님이요. 이강현이 수첩에 적었다. 장모. 그가 물었다. 장모님 성함이? 윤정숙입니다.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숙. 그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어디였지? 그는 수첩을 넘겼다. 그리고 찾았다. 병원 출입 기록. 자원봉사자 명단. 윤정숙. 산부인과 구역주 3회 출입. 윤정숙 씨는 이 병원에 자주 오십니까? 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어떤 봉사입니까? 산부인과 병동 도우미요. 산모들 돌보는 일. 이강현은 적었다. 윤정숙. 산부인과. 자원봉사. 그는 윤가희를 다시 봤다. 윤가희 씨 어머니께 물어보면 유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입술은 피가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그가 일어섰다. 서민재도 일어섰다. 윤가희는 앉아 있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이강현이 문을 열었다. 나가려는데 윤가희가 말했다. 형사님. 이강현이 돌아봤다. 윤가희가 그를 봤다. 눈이 젖어 있었다. 아이는 고통받았을까요? 이강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복도는 조용했다.
이강현은 걸었다. 천천히. 그의 머릿속엔 윤가희의 마지막 표정이 남아있었다. 그 눈빛. 슬픔이었을까?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공포였을까? 다음날 오전. 경찰서. 이강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CCTV 기록, 병원 직원 진술서, 부검 보고서. 부검 결과는 어제 나왔다. 4인실 식사. 사망 시각 이틀 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특이사항 손톱 및 흙, 몸에 타박상 없음, 영양상태 양호. 그가 부검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후배 형사가 들어왔다. 형사님,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 윤정숙이라고 하는데요. 자진 출석했답니다. 이강현의 눈썹이 올라갔다. 윤정숙, 윤가희의 어머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잠시 후 윤정숙이 들어왔다. 50대 후반, 화려한 옷차림, 진한 화장, 명품 핸드백, 향수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이강현을 보고 미소 지었다. 붉은 입술. 형사님이시죠? 윤정숙입니다. 이강현이 일어섰다. 악수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다. 손톱엔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앉으십시오. 윤정숙이 앉았다. 다리를 꼬았다. 핸드백을 무릎에 올렸다. 이강현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위한테 들었어요. 형사님이 저희 집안일을 조사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왔습니다. 협조하려고요. 목소리는 달았다. 이강현은 그녀를 관찰했다. 화장은 진했지만 피부는 좋았다. 옷은 비쌌다. 손엔 반지 3개. 그녀는 돈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과시했다. 딸분 윤가혜 씨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윤가혜 씨가 유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언제입니까? 반년쯤 됐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요. 어느 병원에서 했습니까? 윤정숙이 잠시 망설였다. 미세하게. 그리고 말했다. 강북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기록이 있습니까? 글쎄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강현이 적었다. 윤정숙은 그의 손을 봤다. 펜이 움직이는 걸 봤다. 그녀의 미소가 조금 흐려졌다. 형사님,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딸 유산하고 병원 사건하고. 확인 차원입니다. 확인요? 이강현이 그녀를 봤다. 윤가혜 씨는 현재 산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기록도 유산 기록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뭐가 이상해요? 딸이 아파서 치료받는데. 어느 병원에서 유산했는지도 기억 못 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그때 정신 없었어요. 옆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억 안 나요. 이강현은 수첩을 넘겼다. 다른 페이지. 그리고 말했다. 윤정숙 씨, 동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하십니까? 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긴장한 듯 했다. 네. 산부인과 병동에서요.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주에 3번 정도? 최근 6개월간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평균 주 4회 이상 출입하셨더군요. 특히 새벽 시간대 출입도 여러 번 있고요. 윤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장 밑으로 드러나는 창백함. 그녀가 말했다. 새벽에요? 아니에요. 전 낮에만 가요. 기록이 있습니다. 이강현이 서류를 꺼냈다. 윤정숙의 출입 기록. 날짜, 시간, 구역. 그녀는 서류를 봤다. 손이 떨렸다. 이건 오류일 거예요. 전 새벽에 간 적 없어요. 카드키 기록입니다. 윤정숙 씨명의 카드로 출입했습니다. 누가 제 카드를 쓴 거예요? 이강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윤정숙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이강현이 말했다. 윤정숙 씨, 사건 당일 새벽에 병원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확실합니까? 네.
그럼 카드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정숙이 일어섰다. 갑자기. 형사님, 전 협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를 용의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강현도 일어섰다. 천천히. 앉으십시오. 전 갈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변호사 부르겠어요. 윤정숙이 문으로 향했다. 이강현이 말했다. 윤정숙 씨. 그녀가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강현이 말했다. 서진우 이사장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윤정숙의 어깨가 굳었다.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돈이죠. 그게 전부입니까? 윤정숙이 돌아봤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무슨 뜻이에요? 나가실 때 이사장실을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눈빛 교환도 받고요. 윤정숙이 웃었다. 날카롭게. 그게 뭐가 이상해요? 사돈끼리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사돈 사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숙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강현을 똑바로 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형사님 조심하세요. 함부로 추측하다간 다치십니다. 위협입니까? 충고예요. 윤정숙이 문을 열었다.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방 안에 향수 냄새만 남았다. 이강현은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흩어졌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적었다. 윤정숙 마이너스 서진우. 관계 의심. 확인 필요. 사흘 후. 법원 영장이 나왔다. 서진우 가족 전원 DNA 채취. 서진우 측 변호사가 강력히 항의했다. 이건 인권 침해다. 우리 가족은 피해자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강현은 병원으로 갔다. 감식반과 함께. 오후 2시. 서진우의 이사장실.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서진우, 한서윤, 서도연, 서민재, 윤가희.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감식반원이 설명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입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긁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서진우가 말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이강현이 대답했다. 배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서진우의 변호사가 개입했다. 형사님, 이건 과도한 수사입니다. 우리는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영장은 유효합니다. 감식반원이 서진우에게 다가갔다. 면봉을 꺼냈다. 서진우는 입을 벌렸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면봉이 입안을 긁었다. 감식반원이 면봉을 봉투에 넣었다. 서진우의 이름을 적었다. 다음은 한서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필요하다면 협조하겠어요. 그녀는 입을 벌렸다. 면봉이 들어갔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감식반원이 면봉을 빼냈다. 봉투에 넣었다. 서도연은 조용히 협조했다. 서민재는 손을 떨며 입을 벌렸다. 윤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5개 샘플이 수거됐다. 이강현이 말했다. 결과는 72시간 내로 나옵니다. 서진우가 말했다. 그때까지 우리를 용의자로 볼 겁니까? 배제되지 않는 한 모두 용의선상입니다. 터무니없군. 이강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서진우의 차가운 눈, 한서윤의 완벽한 미소, 서도연의 불안한 눈빛, 서민재의 떨리는 손, 윤가희의 고개 숙인 모습.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었다. 아니,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는 방을 나섰다. 감식반이 따라 나왔다. 복도에서 서도연이 그를 불렀다. 형사님. 이강현이 멈췄다. 돌아봤다. 서도연이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선 안 됩니다. 밖에서 만납시다. 언제요? 지금 당장. 둘은 병원을 나섰다. 근처 카페로 갔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서도연이 커피를 주문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컵을 바라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형사님, 제 가족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들 이상해요. 아버지는 너무 차분하고, 어머니는 너무 태연하고, 동생은 너무 불안해하고. 그래서요? 서도연이 이강현을 봤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저를 피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오면 멈춰요. 예를 들면요. 며칠 전에 동생 민재가 어머니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라고.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강현이 적었다. 서도연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며느리 윤가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무슨 진실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쯤이요.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도연이 말했다. 형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서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몰랐던 것에 대해서. 이강현은 그를 바라봤다. 서도연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엔 혼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다. 이강현이 말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필요하면 연락하겠습니다. 서도연이 명함을 꺼냈다. 이강현이 받았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거리는 추웠다. 서도연이 말했다. 형사님,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엇을요? 제가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물었더니 네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어요. 무슨 약이에요? 독약 아닌가요? 이강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도연이 떠났다. 이강현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외롭게 걸어가는 모습. 그는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내뱉었다. 72시간. 그 안에 모든 게 밝혀질 것이었다. 72시간이 지났다. 이강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새벽 6시.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다. 형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망 신생아의 친부는 서진우입니다. 일치율 99.9%. 이강현의 손이 멈췄다. 담배가 재떨이에 떨어졌다. 확실합니까? 네. 재검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친모는요? 윤가희입니다. 역시 99.9%. 이강현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서진우, 윤가희,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불륜, 근친, 금기. 추가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진우와 윤가희의 혈연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강현의 눈이 떠졌다. 결과는요? 친자 관계입니다. 서진우는 윤가희의 친부입니다. 99.9%.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강현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우는 윤가희의 친부입니다. 그리고 사망 신생아의 친부이기도 합니다. 즉, 윤가희는 서진우의 딸이고 사망 아이는 서진우의 손주이자 친자식입니다. 이강현은 전화를 끊었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게 맞춰졌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 윤가희는 서진우의 딸이었다. 그런데 서민재와 결혼했다. 서민재는 서진우의 아들. 즉, 윤가희는 친아버지의 아들과 결혼한 것이었다. 이복남매끼리.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 누구의 아이인가? 서민재? 아니면 서진우? DNA는 서진우라고 말했다. 그럼 윤가희는 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것이었다. 근친상간. 2번. 이강현은 일어섰다. 사무실을 나섰다. 차에 올랐다.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신호등이 깜빡였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왜?
왜 서진우는 자신의 딸을 아들과 결혼시켰나? 왜 윤가희는 그 결혼을 받아들였나? 왜 서민재는 이복 누이와 결혼했나? 왜 한서윤은 침묵했나? 왜 윤정숙은 거짓말했나? 왜 아이는 죽었나? 병원에 도착했다. 새벽 7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강현은 이사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그는 복도를 걸었다. 병원은 깨어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교대했다. 환자들이 움직였다. 이강현은 지하로 내려갔다. 창고로 갔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비닐도 아이도. 감식이 끝나고 청소됐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을 만졌다. 차가웠다. 그는 생각했다. 이 바닥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작은 손, 파란 입술, 감긴 눈. 그 아이는 살려고 했다. 손톱 밑 흙이 증명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다. 누가? 서진우? 한서윤? 윤정숙? 서민재? 아니면 모두? 이강현은 일어섰다. 창고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한서윤. 그녀는 이강현을 봤다. 미소 지었다. 여전히 완벽한 미소. 형사님, 이른 시간이네요. 이강현이 말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서윤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래서요? 사망 아이의 친부는 서진우입니다. 친모는 윤가희고요. 한서윤이 웃었다. 짧게. 그럼 불륜이네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뿐이 아닙니다. 이강현이 한 걸음 다가갔다. 윤가희는 서진우의 친딸입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처음으로. 뭐라고요? 윤가희는 서진우의 딸입니다. 그리고 서민재와 결혼했습니다. 이복 남매끼리요. 알고 계셨습니까? 한서윤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무언가 타올랐다. 분노? 두려움? 아니면 체념? 알고 계셨습니까? 이강현이 다시 물었다. 한서윤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형사님, 조심하세요. 알아선 안 될 걸 알게 되면 다치는 건 당신일 수도 있어요. 위협입니까? 충고예요. 한서윤이 돌아섰다. 걸어갔다. 복도 끝으로. 이강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고든 등, 단정한 쪽진 머리, 완벽한 걸음걸이. 하지만 그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이강현은 수첩을 꺼냈다. 윤가희는 서진우의 딸이었다. 그는 밑줄을 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펜 끝이 종이를 뚫을 듯이. 이부 피로 이어진 침묵. 이강현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DNA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았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다. 99.9%, 90.9%, 99.9%. 세 개의 친자 관계. 서진우 마이너스 윤가희, 서진우 마이너스 사망 신생아, 윤가희 마이너스 사망 신생아. 그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관계도 선으로 연결했다. 서진우의 이름을 맨 위에 썼다. 그 아래 두 갈래로 선을 그었다. 하나는 서민재, 아들, 합법적 혈연. 다른 하나는 윤가희, 딸, 숨겨진 혈연. 그리고 서민재와 윤가희를 다시 선으로 이었다. 결혼, 법적 부부, 실제론 이복남매. 그는 펜을 놓았다.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가 타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왜 이런 결혼이 성사됐을까? 서민재는 알고 있었을까? 윤가희는 알고 있었을까? 한서윤은 알고 있었을까?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을까? 서진우. 그가 중심이었다. 모든 선이 그에게서 뻗어나갔다. 그는 윤가희의 아버지였고, 서민재의 아버지였고, 사망 아이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이 모든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하지만 왜? 이강현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휴대폰을 들었다.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이 연결됐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법률 자문 좀 구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이강현이 상황을 설명했다. 친부와 친딸, 그 딸이 친부의 아들과 결혼. 그 사이에서 아이 출생. 변호사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근친혼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직계혈족 간 혼인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서민재와 윤가희의 결혼은 무효라는 뜻입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혈연 관계를 몰랐다면 선의의 혼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출생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법적으론 존재합니다. 근친 출생이라도 출생 신고가 되면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사님, 이게 정말입니까? 농담 아니고요? 농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케이스네요. 이강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관계도를 봤다. 선들이 얽혀 있었다. 복잡했다. 하지만 중심엔 한 가지가 있었다. 권력. 서진우는 병원 이사장이었다. 지역 유지였다. 돈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걸 지키려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는 위협이었다. 근친 출생 아이의 존재가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진다. 병원, 가문, 명성. 그래서 아이는 사라져야 했다. 누가 죽였을까? 이강현은 수첩을 펼쳤다. 용의자 목록을 적었다. 서진우, 한서윤, 윤정숙, 서민재. 4명. 윤가희는 제외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일 리 없었다. 아니, 없어야 했다. 그는 일어섰다.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다. 서민재를 불러야 했다.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오전 10시. 경찰서 조사실. 서민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엔 변호사가 있었다. 중년 남자. 비싼 양복. 서진우가 보낸 변호사였다. 서민재는 손톱을 뜯고 있었다. 이미 손톱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강현이 들어왔다. 책상 건너편에 앉았다.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서민재는 그 서류를 봤다. 눈이 흔들렸다. 서민재 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다. 형사님, 제 의뢰인은 이미 충분히 협조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부당합니다. 이강현이 변호사를 봤다. 차갑게. 부당한 건 당신 의뢰인이 한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강현이 서류 중 하나를 꺼냈다. 서민재 앞에 밀었다. DNA 검사 결과지. 서민재는 그것을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읽어보십시오. 서민재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집을 수 없었다. 변호사가 대신 집어들었다.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진짜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식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서민재를 봤다. 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다시 이강현을 봤다. 이건 우리 의뢰인과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이강현이 서민재를 봤다. 서민재 씨, 윤가희가 당신의 이복 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서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톱을 뜯었다. 피가 더 많이 났다. 변호사가 말했다. 제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강현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서민재 앞에 놓았다. 계약서. 오래된 종이. 구겨진 모서리.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다.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서진우을 - 서민재. 계약 내용 을은 윤가희와의 혼인을 유지한다. 갑은 을에게 동산대학병원 지분 30%를 양도한다. 계약기간 혼인 성립일로부터 10년. 특약사항 을은 윤가희의 출생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서명 서진우인.
서명 서민재인. 서민재는 계약서를 봤다. 오래 봤다. 그의 손이 멈췄다. 손톱 뜯기가 멈췄다. 변호사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읽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산대학병원 이사장실 금고에서 압수했습니다. 영장 발부받아서요. 변호사가 서민재를 봤다. 서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강현이 말했다. 서민재 씨, 당신은 윤가희가 서진우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왜입니까? 서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저는 그냥, 무엇입니까? 병원을 원했어요. 그게 다예요. 이강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병원 때문에 이복 누이와 결혼했다는 겁니까? 네. 언제 알았습니까? 윤가희가 당신 이복 누이라는 걸. 결혼 1년 전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민재가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피가 묻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사장실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윤가희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녀는 당신 딸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그 비밀을 지키면 병원 지분을 주겠다고. 그래서 받아들였습니까?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강현의 눈이 좁아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병원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형한테 모든 걸 물려준다고. 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말리려 했다. 하지만 서민재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어요. 네가 거부하면 윤가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넌 병원도 잃고 그녀도 잃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녀를 원했습니까? 서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을 원했어요. 제가 평생 일한 곳이었어요. 제 것이어야 했어요. 이강현은 서민재를 바라봤다. 오래. 이 남자는 비겁했다. 약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다. 윤리도 양심도 팔아넘겼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는 아니었다. 아직은.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서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윤가희가 임신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정말입니까? 네. 우린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방을 쓰지 않았어요. 계약 결혼이었으니까요. 이강현이 눈썹을 올렸다. 그럼 아이는 누구 겁니까? 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서민재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요. 서진우. 그분 아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윤가희가 가끔 울었어요. 밤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라고. 전 시아버지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민재가 말을 멈췄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음이 터졌다.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울었다. 오래, 크게. 이강현은 일어섰다.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내뱉었다. 서민재는 공범이었다. 침묵의 공범. 그는 알고 있었다. 구조를, 금기를.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병원 지분 30%를 위해 이제 윤가희를 불러야 했다. 그녀의 진술을 들어야 했다. 진실을. 전부. 오후 2시. 같은 조사실. 윤가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긴 생머리는 여전히 얼굴을 가렸다. 긴팔 블라우스는 손목까지 덮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다. 옆에 정신과 전문의가 앉아 있었다. 법정 요구 사항이었다. 피의자가 정신치료 중일 경우 전문의 입회하에 조사해야 했다. 이강현이 들어왔다. 앉았다. 윤가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윤가혜 씨,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윤가희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현이 물었다. 서진우가 당신의 친부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긴 침묵. 윤가희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전문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윤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2년 차예요. 누가 말해줬습니까? 어머니요. 윤정숙. 어떻게 말했습니까? 윤가희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술을 드셨어요. 많이. 그리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넌 서진우의 딸이야.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 네가 뭐라고 생각했어? 사랑? 아니야. 넌 거래였어. 내가 20년 동안 키운 카드였어. 이강현이 적었다. 윤가희가 계속 말했다. 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오래된 사진. 젊은 시절 어머니와 서진우. 둘이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제 출생 증명서. 아버지 란이 비어 있었어요. 그 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은 제 이복 오빠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살 시도를 했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소매를 걷어올렸다. 손목이 드러났다. 긴 흉터들, 가로로 그어진 선들. 이강현은 그것을 봤다. 말하지 않았다. 윤가희가 소매를 다시 내렸다. 실패했어요. 남편이 발견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살아났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이강현이 물었다. 임신은 언제 알았습니까? 윤가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전문의가 물을 건넸다. 윤가희는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3달 전이요. 생리가 멈췄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안 나왔어요. 검사해봤어요. 임신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확실하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그럼 한 사람밖에 없죠. 서진우입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평했다. 그분이 가끔 오셨어요. 밤에 제 방으로.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제 아버지였고 시아버지였고 병원 이사장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강현의 주먹이 쥐어졌다. 책상 밑에서 윤가희가 보지 못하게.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얼마나 자주 왔습니까? 몰라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출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윤가희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병원. 지하 빈 병실에서요. 어머니가 도와줬어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언제입니까? 사흘 전. 새벽에요. 이강현이 적었다. 사흘 전.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했다. 그가 물었다. 출산 과정은 어땠습니까?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무도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입을 막았어요. 수건으로. 전 숨이 막혔어요. 근데 아기가 나왔어요.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울었어요. 분명히 울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전 봤어요. 아기를. 작았어요. 너무 작았어요. 근데 살아 있었어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어요. 데리고 갔어요. 전 물었어요. 어디 가냐고. 어머니는 말했어요. 입양 보낼 거야.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도 우리도 망해라고. 믿었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가웠어요. 그 후 아기를 봤습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데리고 간 후론 못 봤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이 시끄러웠어요. 누가 죽었다고. 아기가 발견됐다고. 전 알았어요. 제 아기라는 걸. 윤가희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졌다. 소리내요. 전문의가 그녀를 안았다. 이강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겨울 하늘. 차가운 바람. 그는 생각했다. 윤가희는 피해자였다.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 어머니에게 이용당했다. 남편에게 거래당했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도 살아있었다. 이강현이 돌아섰다. 윤가희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윤가희 씨, 누가 아기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전 그냥 끝나길 바랄 뿐이에요. 끝이요? 네. 이 모든 게, 이 거짓말, 이 침묵, 이 가족, 전부. 이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를 마쳤다. 윤가희와 전문의가 나갔다. 방이 조용해졌다. 이강현은 앉았다. 수첩을 펼쳤다. 적었다. 윤가의 마이너스 피해자, 강간 피해자, 아이의 어머니, 살인 무관. 그는 밑줄을 그었다. 이제 윤정숙을 불러야 했다. 그녀가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 윤정숙은 체포됐다. 혐의 영아 유기, 살인 방조. 그녀는 저항했다. 소리를 질렀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딸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끌고 왔다. 수갑을 채웠다. 조사실에 앉혔다. 이강현이 들어왔다. 윤정숙은 그를 노려봤다. 화장은 번졌다. 머리는 흐트러졌다. 명품 옷은 구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다. 그는 앉았다. 말했다. 윤정숙 씨, 딸 윤가희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윤정숙이 웃었다. 비웃었다. 데리고 갔죠. 입양 보내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이강현이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에 펼쳤다. 병원 출입 기록. 윤정숙의 카드키 기록. 사건 당일 새벽. 당신은 사건 당일 새벽 2시 45분에 병원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이 아니라 폐쇄병실 구역으로요. 윤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3시 10분, 당신은 서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윤정숙이 입을 다물었다. 이강현이 계속 말했다. 서진우는 그 전화를 받고 10분 후 병원에 왔습니다. 주차장 CCTV에 찍혔습니다. 당신이 부른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전화했습니까? 윤정숙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강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윤정숙 씨, 당신은 서진우와 20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윤가희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맞습니까? 윤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이강현이 말했다. 윤가희를 서민재와 결혼시킨 것도 당신과 서진우의 계획이었습니까? 윤정숙이 웃었다. 쓰게. 계획이요? 그건 서진우 혼자 계획이었어요. 전 그냥 따른 거예요.
왜 따랐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이강현이 눈썹을 올렸다. 윤정숙이 그를 봤다. 눈엔 눈물이 고였다. 전 서진우를 20년 동안 사랑했어요. 그 사람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가족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어요. 전 그림자였어요.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딸을 이용했습니까? 이용이요? 아니에요. 전 딸을 그 집안에 심은 거예요. 며느리로. 그러면 우린 영원히 연결되는 거예요. 서진우와 그 가족과 이강현은 그녀를 바라봤다. 오래. 이 여자는 미쳤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희생시켰다. 그는 물었다.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윤정숙이 침묵했다. 이강현이 다시 물었다.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까? 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네. 넣었어요. 지하 폐쇄 병실에 있는 오래된 인큐베이터예요.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작동했어요. 아기를 넣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 후엔요? 전 나왔어요. 서진우한테 전화했어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서진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리하라고 했어요. 처리요? 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처리하라. 전 물었어요.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이강현이 적었다. 윤정숙이 계속 말했다. 전 다시 병실로 갔어요. 아기를 봤어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냥 뒀다고요? 네. 인큐베이터 문을 닫았어요. 온도를 확인했어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언제입니까? 3시 반쯤이요. 그 후 다시 갔습니까? 윤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음 날 아침,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강현이 앞으로 기울였다. 누가 죽였습니까? 몰라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몰라요. 전 아기를 살려뒀어요. 인큐베이터에.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이강현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전기실 출입 기록. 그는 말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15분, 전기실에 누군가 들어갔습니다. 카드키로. 당신 카드입니까? 윤정숙이 서류를 봤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전기실에 안 갔어요. 그럼 누가 당신 카드를 썼습니까? 몰라요. 카드는 잃어버렸어요. 한 달 전쯤에. 신고했습니까?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강현은 그녀를 노려봤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카드를 누군가에게 줬다. 아니면 누군가 훔쳤다. 누구? 서진우? 한서윤? 그는 물었다. 서진우가 카드를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한서윤은요? 윤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이강현이 알아챘다. 한서윤입니까? 윤정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강현이 다시 물었다. 한서윤이 당신 카드를 가져갔습니까? 긴 침묵. 그리고 윤정숙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한 달 전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그 여자가 제 가방을 만졌어요. 그 후 카드가 없어졌어요. 이강현이 적었다. 한서윤. 그녀가 카드를 가져갔다. 그리고 전기실에 들어갔다. 왜? 무엇을 하러? 윤정숙 씨, 한서윤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과 서진우의 관계, 윤가희의 출생, 전부. 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진우가 말했대요. 그 여자한테. 모든 걸. 왜냐면 그 여자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윤가희를 서민재와 결혼시키는데. 이강현의 눈이 커졌다. 한서윤이 계획에 참여했다는 겁니까? 네. 그 여자가 서민재를 설득했어요. 계약서를 만든 것도 그 여자였어요. 이강현은 뒤로 기댔다.
모든 게 연결됐다. 한서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공모자였다. 이제 그녀를 불러야 했다. 같은 날 오후. 조사실. 한서윤은 여전히 우아했다. 쪽진 머리, 진주 목걸이,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포개졌다. 이강현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형사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강현이 말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남편 서진우의 외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한서윤이 미소 지었다. 변함없이. 알았어요. 10년 전부터. 상대가 윤정숙이라는 것도요? 네. 윤가희가 서진우의 딸이라는 것도요? 네. 이강현이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그는 물었다. 왜 침묵했습니까? 한서윤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요? 뭘 말하길 원하셨어요? 외도를 알았으면 대응해야죠. 이혼이든 항이든. 한서윤이 웃었다. 조용히. 형사님은 결혼 생활을 모르시나 봐요. 무슨 뜻입니까? 결혼은 사랑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가문에선. 결혼은 계약이에요. 이익의 공유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가문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강현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윤가희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까? 네. 왜입니까? 한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미소가 사라졌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형사님, 윤정숙이라는 여자를 아세요? 그 여자는 집요해요. 20년 동안 남편을 놓지 않았어요. 딸을 낳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매달렸어요. 남편도 잘라내지 못했어요. 약점이 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윤가희를 우리 집안에 들이는 거예요. 며느리로. 그러면 윤정숙은 사돈이 돼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이강현이 적었다. 한서윤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윤가희는 통제 가능해요. 그녀는 약해요. 순종적이에요. 우리 집안 비밀을 지킬 거예요. 왜냐면 그녀도 비밀의 일부니까요. 서민재는요? 그가 이복 누이와 결혼하는 걸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한서윤이 미소를 되찾았다. 쉬웠어요. 병원 지분을 제시했어요. 그 애는 항상 형 서도현에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뭔가 얻고 싶어 했어요. 조건을 주니까 받아들였어요. 이강현은 그녀를 바라봤다. 이 여자는 냉정했다. 감정이 없었다. 모든 걸 계산했다. 가족도 윤리도 모든 걸 거래의 대상으로 봤다. 아이에 대해선 알고 있었습니까? 한서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몰랐어요. 윤가희가 임신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입니까? 사흘 전 밤에요. 윤정숙이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서윤이 침묵했다. 올해. 이강현이 다시 물었다. 한서윤 씨,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한서윤이 그를 똑바로 봤다. 믿든 말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끊었어요. 이강현이 서류를 꺼냈다. 전기실 출입 기록. 한서윤의 이름 대신 윤정숙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카드는 한서윤이 가져간 것. 그는 말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15분, 당신은 전기실에 들어갔습니다. 한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한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산책 중이었어요. 병원 정원에서.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은 없지만 CCTV가 있을 거예요. 정원 CCTV는 그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미세하게. 그건 우연이겠죠. 우연이 많습니다. CCTV 고장, 전기실 출입, 아기 사망. 전부 같은 시간대예요. 한서윤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형사님, 추측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강현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하 폐쇄 병실 감식 결과, 인큐베이터 내부 기록. 그는 읽었다. 인큐베이터 전원은 새벽 3시 15분에 차단됐습니다. 원격으로. 전기실 메인 스위치를 통해서요. 한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기실에 들어간 사람은 윤정숙의 카드를 쓴 사람입니다. 윤정숙은 카드를 당신이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는요? CCTV를 확인 중입니다. 한서윤이 일어섰다. 갑자기, 형사님, 전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어요. 앉으십시오. 전 갈 거예요. 이강현도 일어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장 있어요? 없으면 전 갈 수 있어요. 이강현이 그녀를 똑바로 봤다. 한서윤도 그를 봤다.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긴 침묵. 그리고 이강현이 말했다. 한서윤 씨, 당신은 아기를 죽였습니다. 한서윤이 웃었다. 차갑게. 증명하세요. 그녀는 방을 나섰다. 문이 쾅 닫혔다. 이강현은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한서윤이 병원 주차장으로 걷고 있었다. 고든 등, 단정한 걸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강현은 휴대폰을 꺼냈다. 감식반에 전화했다. 전기실 CCTV 복원 급하게 진행하십시오. 오늘 안에 결과 필요합니다. 저녁 7시. 동산대학병원 이사장실. 서진우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둠이 내렸다. 병원 건물들의 불이 켜졌다. 그는 볼펜을 돌렸다. 왼손으로, 규칙적으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이강현이 들어왔다. 초대받지 않았는데요, 형사님. 서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강현이 말했다. 영장이 있습니다. 서진우가 돌아섰다. 이강현을 봤다. 영장을 봤다. 체포영장. 혐의 살인 교사, 증거인멸. 서진우가 웃었다. 터무니없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현이 앞으로 걸어갔다. 서진우의 책상 앞에 섰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서진우 씨, 당신은 윤가희를 강간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친딸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윤정숙의 진술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리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그 여자 말을 믿습니까? 그녀는 용의자예요. 자기 죄를 덮으려 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요? 녹음이 있습니까? 이강현이 침묵했다. 녹음은 없었다. 서진우가 미소 지었다. 없겠죠. 그럼 증거가 아니에요. 정황 증거가 충분합니다. 정황은 추측입니다.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서진우가 책상에 앉았다. 볼펜을 내려놓았다. 손을 깍지 꼈다. 형사님, 당신은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무고해요. 제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윤가희는 당신 딸입니다. DNA가 증명했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서진우가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제가 20년 전 젊었을 때 실수를 했습니다. 윤정숙과 관계를 가졌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 그 아이를 키우지 못했어요. 제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윤정숙이 혼자 키웠어요. 전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제 며느리가 될 줄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우연이었어요. 이강현이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 서민재와의 계약서. 서진우 앞에 던졌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서진우가 계약서를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이건 사적인 가족 합의예요. 범죄와 무관합니다. 근친혼을 조장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윤가희가 제 딸인 줄. 거짓말입니다. 계약서에 출생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진우가 침묵했다. 잠시. 그리고 말했다.
형사님, 당신은 증거가 부족해요.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저를 기소할 수 없어요. 제 변호사들이 전부 뒤집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현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전기실 CCTV 복원 결과. 흐릿하지만 충분한 화질. 새벽 3시 15분. 전기실에 들어가는 사람. 한서윤. 당신 아내가 전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인큐베이터 전원을 껐습니다. 당신이 시켰습니까? 서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으로 그는 CCTV 사진을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내는 관계없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그녀는 공범입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서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강현이 앞으로 기울였다. 그냥 뭡니까? 당신 지시를 따른 겁니까? 서진우가 침묵했다. 긴 침묵. 그의 손이 떨렸다. 볼펜을 집으려 했지만 떨어뜨렸다. 볼펜이 바닥으로 굴러갔다. 서진우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이강현을 봤다. 형사님, 제가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영장은 유효합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수갑을 꺼냈다. 서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 서진우는 그것을 내려다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제 가족들은 보호해 주십시오. 이강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우가 끌려나갔다. 이사장실이 비었다. 이강현은 바닥에 굴러간 볼펜을 집어들었다. 금색 볼펜. 무거웠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론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병원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동산대학병원 지하. 감식반이 폐쇄병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이강현도 함께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 감식반원이 인큐베이터를 분해하고 있었다. 오래된 기계. 먼지 쌓인 플라스틱. 그 안에서 뭔가 나왔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강현이 다가갔다. 감식반원이 작은 카드를 들고 있었다. 메모리 카드. SD 카드. 인큐베이터 내부에서 발견된 것. 이게 뭡니까? 인큐베이터에는 온도와 전원 상태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카드에 저장돼 있을 겁니다. 복원 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감식반원이 노트북을 꺼냈다. 카드를 삽입했다. 파일들이 떴다. 데이터 로그. 날짜와 시간. 온도. 전원 상태. 감식반원이 사건 당일 날짜를 열었다. 새벽 2시 50분 전원 ON. 온도 36.5도. 상태 정상. 새벽 3시 15분 전원 OFF. 온도 하강 시작. 상태 비정상. 새벽 3시 25분 전원 ON. 온도 34.2도. 상태 회복 중. 이강현이 화면을 응시했다. 전원이 껐다가 다시 켜졌다. 10분 동안. 그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물었다. 10분 동안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고 지하 병실은 춥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감식반원이 말을 멈췄다.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기를 죽이기에. 전원 차단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록을 보면 외부 전원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즉, 인큐베이터 자체 문제가 아니라 메인 전원이 끊긴 겁니다. 전기실에서? 네. 지하 병실 구역 전체 전원을 담당하는 스위치가 전기실에 있습니다. 이강현은 수첩에 적었다. 전원 차단. 전기실. 한서윤. 모든 게 연결됐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감식반원이 병실을 둘러봤다. 침대, 벽, 바닥. 그리고 구석에서 뭔가 발견했다. 작은 천조각. 수건. 피가 묻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강현이 받았다. 수건을 펼쳤다.
혈흔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섬유질, 머리카락. DNA 검사 가능합니까? 네. 혈흔과 머리카락 모두요. 급하게 진행하십시오. 감식반이 증거를 수거했다. 이강현은 병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서도연이 서 있었다. 형사님. 이강현이 멈췄다. 서도연이 다가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체포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아버지가 한 겁니까? 이강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서도연이 계속 말했다. 전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근데 증거가 있다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이강현이 말했다. 서도연 씨,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가족이 이렇게 썩어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형사님, 제가 증언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강현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연락하겠습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떠났다. 이강현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이 남자는 유일하게 깨끗했다. 가족 중에서. 오후 3시 경찰서 회의실. 이강현은 팀원들과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서진우, 한서윤, 윤정숙, 서민재, 윤가희. 그리고 가운데 사망 신생아. 정리하겠습니다. 이강현이 말했다. 팀원들이 집중했다. 1. 서진우는 20년 전 윤정숙과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윤가희가 태어났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선을 그었다. 서진우 마이너스 윤정숙 마이너스 윤가희. 2. 10년 전 서진우와 한서윤은 윤가희를 서민재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윤정숙을 통제하고 비밀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선을 그었다. 윤가희 마이너스 서민재. 3. 서민재는 윤가희가 이복 누이라는 걸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대가는 병원 지분 30%입니다. 4. 결혼 2년차 윤가희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서진우는 윤가희를 강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팀원 중 한 명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강현이 계속했다. 5. 윤가희가 임신했습니다. 서진우의 아이입니다. 이는 근친상간 두 번째입니다. 6. 사흘 전 새벽 윤가희는 지하 병실에서 출산했습니다. 윤정숙이 도왔습니다. 아기는 살아있었습니다. 7. 윤정숙은 서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우는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8. 윤정숙은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9. 그 후 누군가 전기실에서 인큐베이터 전원을 껐습니다. 10분 동안. 그 사이 아기는 죽었습니다. 10. 전기실에 들어간 사람은 한서윤입니다. CCTV가 증명합니다. 이강현이 화이트보드를 봤다. 모든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완벽한 공모. 결론 서진우는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한서윤은 살인을 실행했습니다. 윤정숙은 방조했습니다. 서민재는 은폐했습니다. 팀원 하나가 물었다. 그럼 전부 기소합니까? 네. 서진우 마이너스 살인 교사, 강간, 증거인멸. 한서윤 마이너스 살인. 윤정숙 마이너스 살인 방조, 영아유기. 서민재 마이너스 위증, 범죄 은폐. 윤가희는요? 피해자입니다. 불기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현이 말했다. 내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준비하십시오. 회의가 끝났다. 팀원들이 나갔다. 이강현은 혼자 남았다. 화이트보드를 봤다. 복잡한 선들, 얽힌 관계들. 그 중심엔 한 가지가 있었다. 침묵.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아기를 죽였다. 그는 지우개를 집어들었다. 화이트보드를 지우기 시작했다. 선들이 사라졌다. 이름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지워지지 않았다. 이틀 후, 검찰청. 윤가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그녀에게 질문했다. 이강현도 배석했다. 윤가희는 여전히 창백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또렷했다. 그녀는 말했다. 제가 모든 걸 말하겠어요. 진실을. 전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윤가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시작했다. 전 서진우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결혼 2년 차까지 몰랐어요. 알게 된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제 인생이, 제 정체성이. 전 누구였을까요? 딸? 며느리? 아니면 그냥 도구? 검사가 적었다. 윤가희가 계속했다. 서진우는, 그분은 제게 왔어요. 밤에 여러 번. 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제 아버지였고 시아버지였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전 무력했어요. 강간이었습니까? 네. 매번. 남편 서민재는 알고 있었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저었다. 몰랐을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봤어요. 임신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윤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끔찍했어요. 이 아기가 누구 아이인지 알았으니까요. 제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의 아기. 이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유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어머니가 알아챘어요. 윤정숙이요? 네. 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병원에서 낳자고. 비밀리에. 그리고 입양 보내자고. 믿었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출산 당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가희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전 지하 병실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혼자. 어머니가 옆에 있었지만 혼자였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울었어요. 작은 소리로. 전 아기를 보고 싶었어요. 안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빼앗아 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입양 보낼 거야.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되라고. 전 너무 지쳐서 막을 수 없었어요. 그냥 놔줬어요. 윤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사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윤가희가 마셨다. 그리고 계속했다. 다음 날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알았어요. 제 아기라는 걸.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전 비겁했어요. 한서윤을 의심했습니까? 윤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여자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근데 침묵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모르는 것보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윤가희 씨, 당신은 누구를 가장 원망합니까? 윤가희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 자신이요. 왜입니까? 전 엄마였어요. 아기를 지켜야 했어요. 근데 못 지켰어요. 그냥 놔줬어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방이 조용해졌다. 검사도 이강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윤가희가 일어섰다.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강현은 창밖을 봤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왔다. 사흘 후 법원. 한서윤이 변호사 없이 재조사를 요청했다. 검사와 이강현이 참석했다. 한서윤은 우아함을 잃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옷은 구겨졌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말하겠어요. 전부. 검사가 녹음기를 켰다.
한서윤이 말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전화했어요. 사건 당일 새벽. 처리해라고. 전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 말투를 알아요. 처리해는 죽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전기실로 갔어요. 윤정숙한테서 훔친 카드키로 지하 병실 구역 전원을 담당하는 스위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왜입니까? 한서윤이 검사를 똑바로 봤다. 그 아이가 살면 모든 게 끝나요. 병원은 문 닫아요. 우리 가족은 망해요. 아들들은 평생 손가락질 받아요.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아기를 죽였습니까? 네. 한서윤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감정이 없었다. 얼마나 전원을 껐습니까? 10분이요. 타이머를 맞췄어요. 10분 후 다시 올렸어요. 그 10분이 아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네. 후회합니까? 한서윤이 웃었다. 차갑게. 후회요? 글쎄요. 전 선택했어요. 제 가족과 그 아기 사이에서. 제 선택은 가족이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검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생명을 선택의 대상으로 봤다는 게 잘못입니다. 모두가 선택해요. 매일. 누굴 사랑할지, 누굴 버릴지. 전 솔직했을 뿐이에요. 이강현이 물었다. 서진우가 지시했습니까? 한서윤이 그를 봤다. 지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암시했어요. 처리해라고. 전 알아서 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거.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족을 지키려고요. 그 아기도 가족이었습니다. 한서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처음으로 그 아기는 괴물이었어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어요. 전 괴물을 제거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검사가 적었다. 한서윤이 계속 말했다. 형사님 물어보세요. 침묵한 게 죄냐고. 네, 죄예요. 하지만 그 죄는 저만 진 게 아니에요. 이 방에 있는 모두가, 이 사건을 아는 모두가 침묵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을 알고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강현이 주먹을 쥐었다. 한서윤이 미소 지었다. 우린 다 똑같아요. 침묵으로 공범이 된 사람들. 검사가 녹음기를 껐다. 조사가 끝났다. 한서윤이 끌려나갔다. 방이 조용해졌다. 이강현은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추함. 그는 생각했다. 한서윤의 마지막 말. 우린 다 똑같아요. 그게 맞을까? 아니면 그녀의 자기 정당화일까? 휴대폰이 울렸다. 검사로부터. 이 형사, 기소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법정에 섭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현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끝났다. 수사는. 하지만 진짜 끝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4사람. 서진우, 한서윤, 윤정숙, 서민재.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각자의 변호인이 옆에 있었다. 서진우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은발은 흐트러졌다. 금태 안경은 벗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니었다. 한 명의 피고인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화장을 하지 않았다. 쪽진 머리는 풀어져 있었다. 진주 목걸이는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윤정숙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화장은 번졌다. 서민재는 손톱을 뜯고 있었다. 여전히. 손가락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섰다. 재판장이 앉았다. 모두가 앉았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진우. 살인교사, 강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입니다. 서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다. 피고인 한서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입니다. 한서윤이 눈을 감았다. 재판장이 다음을 읽었다. 피고인 윤정숙, 살인 방조,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입니다. 윤정숙의 울음이 커졌다. 재판장이 마지막을 읽었다. 피고인 서민재, 위증, 범죄 은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서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진우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서진우가 일어섰다. 천천히. 그는 재판장을 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저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일궈온 것들을, 병원을, 명성을, 가족을, 그 아이는 모든 걸 무너뜨릴 위험이었습니다. 전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문이냐 아이냐? 전 가문을 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해졌다. 서진우가 계속 말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까? 누가 봐도 그 아이는 살아선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근친 출생, 금기의 결과물. 전 그저 정리한 것뿐입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다. 생명을 정리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생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태어날 자격이 있는 생명과 없는 생명. 피고인은 그걸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진우가 침묵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앉으십시오. 한서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한서윤이 일어섰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봤다. 기자들, 사람들, 그리고 구석에 앉은 윤가희.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윤가희는 고개를 돌렸다. 한서윤이 말했다.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저는 완벽한 아내였고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제 꿈도 제 삶도. 그런데 그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번 더러워졌다고 해서 제가 악인입니까? 검사가 반박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 더러워진 것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한서윤이 검사를 봤다. 차갑게. 당신은 모릅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뭔지, 침묵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 30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실은 남편의 친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웃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역할을 끝까지 해냈다고 해서 죄입니까? 재판장이 말했다. 역할과 범죄는 다릅니다. 앉으십시오. 한서윤이 앉았다. 윤정숙이 일어섰다. 재판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전 사랑했어요. 서진우를 20년 동안. 그 사람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림자로 살았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딸을 그 집안에 넣고 싶었어요. 정당하게. 며느리로라도. 그게 잘못이었나요? 재판장이 말했다. 딸을 도구로 쓴 게 잘못입니다. 앉으십시오. 윤정숙이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서민재가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냥 병원을 원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형만큼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받아들였어요. 윤가희가 이복 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 비겁했어요. 약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는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말했다. 선고는 일주일 후 있겠습니다. 퇴정. 망치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다. 이강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을 봤다. 한 명씩. 서진우의 굽은 등, 한서윤의 텅 빈 눈, 윤정숙의 흐느낌, 서민재의 떨리는 손. 모두가 무너졌다. 일주일 후. 같은 법정.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인 서진우, 살인교사, 강간, 증거인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서진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다. 피고인 한서윤, 살인 방조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한서윤이 미소 지었다. 쓰게. 재판장이 다음을 읽었다. 피고인 윤정숙, 살인 방조, 영아, 유기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윤정숙이 쓰러졌다. 교도관이 부축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을 읽었다. 피고인 서민재, 위증, 범죄 은폐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서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집행유예.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안도가 없었다. 죄책감만 있었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했다. 이 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침묵의 공모가 만든 참사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다른 역할을 했지만 모두가 한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법은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다. 서진우는 뒤를 돌아봤다. 방청석을 봤다. 아들 서도연이 앉아 있었다. 서진우가 그를 봤다. 서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시선을 피했다. 서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법정이 비었다. 이강현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빈 피고인석을 봤다. 저기 4사람이 앉아 있었다.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 범죄자였다. 그는 일어섰다.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윤가희를 마주쳤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강현을 봤다. 말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진실을 밝혀줘서요. 이강현이 고개를 저었다. 전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가희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봤다. 그녀의 미소. 슬펐지만 진심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어디로 가십니까? 멀리요. 이 도시를 떠날 거예요. 모든 걸 잊고. 이강현이 말했다. 잊을 수 있을까요? 윤가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못 잊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야죠. 제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녀가 떠났다. 복도 끝으로. 이강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외로웠지만 고닫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석 달 후. 동산대학병원. 병원 정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었다. 의료면허 취소에 따른 영구 폐업. 30년 역사의 병원이 사라졌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환자도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다. 이강현은 병원 앞에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 거짓말, 침묵, 범죄.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다 끝났네요. 이강현이 돌아봤다. 서도연이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는 길었고 수염은 자라 있었다. 의사 가운은 입지 않았다. 평범한 옷이었다. 서도연 씨.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서도연이 병원을 봤다. 여기서 30년을 일했어요. 아버지도 전도. 이제 다 끝났네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곳이지만 이름을 바꿨어요. 서도연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왜입니까? 서씨 성을 버리고 싶어서요. 그 가문과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요. 이강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도연이 말했다. 아버지를 면회 갔어요. 한 번.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늙어 보였어요. 권력도 오만함도 다 사라지고 그냥 늙은 죄인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그냥 나왔어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어머니는요? 서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도 면회 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 물었어요. 왜 웃으세요? 라고. 어머니는 말했어요. 습관이야. 30년 동안 웃었으니까. 이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도연이 계속 말했다. 형사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누가 저질렀든. 옳은 말입니다. 이 병원 부지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 이름은 이름 없는 아이 재단이에요. 제 조카. 아니, 그 아기를 위해서요. 이강현이 서도연의 어깨를 잡았다. 잘하셨습니다.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서도연이 떠났다. 이강현은 혼자 남았다. 그는 담배를 버렸다. 병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